안녕하십니까. 지금팀의 이진입니다. 제가 오늘 태양광 발전용 소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게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어떻게 전체적으로 하다가, 제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고, 중에 중요한 것을 특히 화학 흡수 소재와 그리고 모듈을 만들는 소재와 공기재와 이쪽을 중심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세한 부분은 각 각 전문가들이 아까 예를 들어서 실리콘계 같은 경우에 결정계 같은 경우에는 박경원 박사님께서 자세히 소개를 해주셨고 또 박막경 같은 경우에 이 다음에 세제를 준비된 걸로 알기 때문에 보완되는 그런 개념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작동 원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시키를 하죠. 먼저 태양광 발전에 대한 역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는 1800년대부터 1930년대 태양광 원리에 대해서 이미 알기 시작했고 1940년대 정도에 실리콘을 기반으로 한 태양 전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태양 전지를 만드는 방법은 알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싸게 만드느냐입니다. 태양 전지의 성패는 그 자체가 지금 현재 석유원료로부터 우리가 얻는 에너지 그리고 풍력이나 또한 요새 저희 나라에서 강조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과 같이 다른 매체로부터 나올 수 있는 그런 에너지와 얼마나 조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키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양전지의 종류를 살펴보면은 1세대로서 저희가 결정기의 실리콘기에 오늘 첫 시간에 굉장히 심도 있는 강의를 주셨는데요. 결정기의 1세대가 있고 그리고 2세대로서 암호프로세스 계열이나 아니면 화학물을 이용한 2세대 방편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리고 차세대로서 저희가 생각하시는 것이 연료 강경이나 유기진학 연료와 이게 1세대에서도 나눌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대부분이 한 80 내지 90%가 이 2세대 결정기 실리콘을 이용한 태양력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리고 전문가들 따라 예측하는 건 다르지만 앞으로 약 10년 동안은 이 1세대 기술이 주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가 이 독일 큐셀의 대학적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일본의 샤프가 제1위였는데 요즘에는 1위가 바뀌었습니다. 이 독일 기업한테 샤프가 1위를 자리를 뺏긴 이유는 공급, NG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떨어졌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1위는 독일의 큐셀, 2위는 샤프, 그 다음에 놀랍게도 중국의 선택이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태양전지의 에너지를 보면은 실리콘으로부터 웨이프를 만들고 웨이프에 전구를 붙여서 셀을 만들고 이 셀을 모아서 모듈을 만들고 시스템을 하는 일련의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보면은 약 50%가 실리콘 웨이프를 만드는 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이 원부 재료, 소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 셀을 이루는 화학수 재료, 여기에서 각 부분에 대한 세세한 설명은 다른 전문가 세션에서 다시 한번 들으시겠지만 이 화학수 재료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전문 그리고 이 셀을 이용해서 모듈 만드는 데 필요한 공기재와 액시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가 구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셀의 경우에는 웨이퍼가 약 3분의 1 존재하고 피스가 약 10% 정도고 셀을 제외한 모듈에 있어서는 테들라로 이렇게 대표되어 있는 백시트 그리고 알루미늄 프레임 그리고 공기재 그 다음에 베스판이 약 20% 정도의 비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화학 재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세대를 보면은 1세대와 2세대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1세대는 각각의 단계에서 다른 공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실리콘 웨이퍼를 받아다가 그것을 셀 만들고 모듈 만드는 공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2세대에서는 이것을 바로 셀 재료 공정에서 직접적으로 제조하는 그런 단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 태양들이 결정한 실리콘은 말씀드린 것이 효율이 높고 그동안의 장기 시대성이 공격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장의 수요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하지만 문제점이 아까 많이 얘기가 나왔지만 제조업도 있기 때문에 또한 박격형의 그러니까 얇게 만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가격 행위에서는 아무래도 마이너스가 있다고 그리고 그 한계를 2세대나 3세대하고 한계를 벗어나기 좀 어렵지 않을까는 그런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개발 방향은 어떻게 하면 효율을 더 증대할 수 있는 것과 재료업가를 절감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는 아까 첫 시간에 나온 내용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SI로부터 MD를 만들고 피지컬 뷰리피케이션에서 UD를 만드는 것 그리고 또한 TCS나 머신라는 이용을 고순도 제품을 만드는 시멘스, FDR, 베이프드, 디퓨전 방법 이런 것들이 아까 생각했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자는 거는 이 SRI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SRI 프로세스는 원고 원료가 쌉니다. 그래서 이 나트륨과 SiO4를 고온에서 거의 폭발받는 걸 시켜가지고 시킨 후에 이것을 리치나 메리팅을 통해서 더 고순도화하는 그런 제품인데 이것은 초기 투자를 잡고 원고원료도 값이 싸지만 이 부산물 소비에 좀 느낌이 있습니다. 생산되는 실리콘 1몰당 아몰에 생산이 되는데 이것을 제조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주 경제적이라고 생각스러웠지만 아까 소개해드린 그 공정위에 새로운 것이 하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건 지금 뭐 특허가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서 많은 노즐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잘해가지고 이 반응 컨트롤하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잠깐 공정을 비교해 보면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멘스톱은 수도가 높고 효율이 높지만 제도적으로 높은 단점이 있고 EMP법은 물론 지금 현재는 수도가 낮아서 문제점이라고 아까 지적을 앞으로는 어떻게 더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결국에는 회선 싸움이라고 하면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있고 SRF법은 EMP법보다는 약간 높긴 하지만 현재로서도 부산물 처리라든지 이런 다른 구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파일럿 스케일, 대만에서 파일럿 스케일 정도까지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실리콘을 가지고 저희가 웨이프를 만드는데 이 단계에 보면은 공정에 따라서 단결정 웨이프를 만들고 인 것을 만들고 이것을 잘라가지고 웨이프를 만드는데 수율이 이렇게 30여%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렇게 소모이긴 하기 위해서 많이 우리로 스타일을 하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은 연속적으로 필름을 만드는 공정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특허하고 장비의 한계 때문에 범용화되지는 않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태양전지 제조 공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드립니다. 이 웨이퍼, 피어 웨이퍼를 이용해서 H1점에서 텍스처링을 하고 그 위에다가 N층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AR 층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만든 층에다가 전면에 전극을 만들어주고 재결합 방지막과 열 처리, 그 다음에 단락 공기 처리를 하면은 최종적으로 셀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2세대 방막병 실리콘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일 간단하고 저정도가 낮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셀 자체 그의 원가율이 전체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어떤 시스템이 효율이 좋고 더 싼가 하는 것을 비교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경우에는 레이저 스타일링 공정으로 해가지고 와이어 없이도 진동 열기를 하기 때문에 와이어도 필요 없고 전국도 필요 없는 단차에 대한 점이 있고 문제는 대면적으로 만든다든지 효율성 문제, 내구성에 대해서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잠깐 비정기 실리콘을 이용한 방막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특징은 결절에 대해서 방음실은 없습니다. 방음실은 없지만 큐는 많고 그 대신에 이 흡실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얇은 항모로서 또 촉감을 볼 수 있는데 열화가 발생한 방식이고 장기가 사용했을 때 효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걸 고민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정층 구조를 이용해서 이 스펙트럼의 가시광선 영역은 비정밀 실리콘을 이용하고 그리고 마이크로 크리스탈 구조를 이용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스펙트럼을 넓혀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러한 정층 구조 레이어가 하나 있을 때는 방역률이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약 12%까지 올리는 기술까지 개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이 마이크로 크리스탈 스트럭처의 경우에 방흡술이 나기 때문에 뚜껑에 들은 바람이 있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장착하는 고속 장착 기술이 필요하겠습니다. 화합물계는 CIDS와 TD의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흡수율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외관이 집에서 빌딩 인테그레이트를 태양광 설비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솔라 라인 플러스나 어떻게 다양한 별을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지금 현재 작년에 CDT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퍼스트 솔라에서 커머셜한 유니트를 런칭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실 그냥 환경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일하는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배변 용기에 뿌리를 사용해서 뿌리 확산에 따른 여러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좀 확산되기가 어렵는데 작년에 퍼스솔라에서 런칭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세대 연령 강요는 지금 현재로서는 여하튼 상업화되기 되지는 않고 실험실 수준인데 잠깐 그 원리를 살펴보면 이 태양광을 받아서 이 가해가 루티늄 컴플렉스가 전면을 연시키고 이것이 TI 오트층을 통해서 전국으로 와서 전류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렉트로라이트를 이용해가지고 전자를 다시 이 루티늄 컴플렉스를 보내서 다시 그라우드스테이트를 보내주는 사이클을 이루는 방식으로 전류를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효율은 좋지만 이 일렉트로라이트가 리퀴드이기 때문에 이것이 1, 2년 지나면 세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진짜 20년, 30년 써야 되는데 그 내구성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 컴플렉스 자체가 또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실험실적으로 개발되고 있지만 향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그런 개발 제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태양광 수소 소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음에는 페이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스는 말 그대로 메탈 파우더와 바인더 솔벤트를 이용한 그 페이스로 만들어졌는데 지금도 반도체 쪽에 페이스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거는 메탈 파우더가 파우더가 약 70% 이상으로 굉장히 많다는 것이고 전면에는 후면에는 알루미늄과의 납땜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은하고 알루미늄을 같이 사용하는 그런 전국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유변학적인 그런 성질입니다. 이것을 스프링 프리팅을 하기 때문에 한국에 파이링을 하기 때문에 이 잉크를 저희가 구분하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정도가 떨어져 시효가 올라가면서 정도가 떨어져서 이 홀을 통해서 잘 내려가야 되고 내려가자마자 다시 정도가 올라가서 거기서 안정적으로 자기 포지션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성질을 컨트롤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파이링을 함으로써 AR층만 이것을 뚫고 바로 전국으로 L층과 접속을 하게 되는 그런 공명을 저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PH는 거의 후면으로 사용을 특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런 분야로 좀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나가야 될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핵심 기술로서는 테스트 트위스트 기술과 그리고 이 포뮬레이션 기술입니다. 유산
어떻게 잘해주느냐 하는 것과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리브랑크의 특성, 레올로지컬 프로퍼티를 얼마나 잘 컨트롤해줄 수 있는가에 저희가 기술 성과가 달려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단한 제조 공정인데 동해 제조에서 호나, 분사하고 그다음에 필터링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공정으로 나와 있지만 노하우는 포뮬레이션 어떻게 잘해주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모듈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듈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기제와 엑스트가 필요한데 이것은 1세대, 2세대 제품에 대해서만 필요한 것이지 2세대 중에서도 사업물계라든지 연료관명 3세대가 되면 이 자체는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제의 경우에는 플라스틱판 아래, 위아래로 공기제 이 에틸레마인 아시테이트가 들어가고 그 밑에 백시트가 들어가고 공유제와 이 프레임이 필요하게 됩니다. 실리콘형 2세대 광학형 변이에는 이 위에 한쪽만 필요하게 됩니다. 그 뒷판 바로 밑에 이 셀이 있고 그 밑에 공유제와 엑시트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공유제의 경우에는 그 위에 4개의 회사에서 전체 수량의 거의 100%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그 외주는 듀폰이나 호소에서 공고를 받아서 공기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성분을 보면은 이게 20년 이상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UV의 안정제 이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위의 자체를 경화시키는 코스팅커 그리고 유리기판과 UV를 연결해주는 본딩이 그리고 AO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서 유리와 EV의 연결을 위해서 어디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OH, 기판 위의 OH 그룹과 그리고 EV의 떨보드 쪽에 연결을 해가지고 어디션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 필요 물성은 무엇보다도 내구성과 수명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양전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년 이상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그 셀 자체가 효율이 좋다고 이 내구성 때문에 1년에 1%씩 떨어진다 그러면 몇 년가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내구성과 수명성, 공기성을 잘 유지해주는 것이 이제 필요한 물성이 되겠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개발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위에는 슈프라레이터나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 배치해서 만들어서 포뮬레이션하고 수치아툴과 필름 성형을 붙여서 저희들이 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아랫부분에 들어가는 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 불소 수준입니다. 불소와 PET 굉장히 가까운 그림인데 여기서도 그 메이저 플레이어는 바로 듀폰입니다. 듀폰에서 불소 수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점이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부분 물성은 내구성, 똑같이 내구성과 그리고 소물 차단성, 공세 밀착성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효율이 안 떨어지게 하는 그런 물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여태까지는 PVF를 많이 썼는데 지금은 PVF 대신에 PVTF나 그 다음에 나오지만 ETFE 같은 것으로 불소 함량이 많은 수준으로 저희들이 대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수준기초가 써있는 게 중요한데 PVF보다는 ETFE나 PVTF가 훨씬 더 수분 추가가 낮기 때문에 이것을 대체하는 수준이 있고 또한 몇 번째에 관계있지만 내구성 면을 저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 그림은 PVDF와 PVF가 표면 상태를 처음에 태양이 고절하기 전에 찍은 사진인데 이것을 20년 동안 사용량에 해당되는 그런 조사를 한 다음에 보면은 PVF보다는 PVTF가 표면이 더 깨끗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웨더블리트의 컬러 체인지를 보면은 PVF의 경우에는 컬러 체인지가 많은데 PVDF에는 컬러 체인지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불소품이 더 많은 PVDF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3M에서
비해서 불소 성분이 약 30%가 더 높은 그런 공정업체를 만들고, 또 하나는 EVA하고 평택이 되는 부분에는 바로 이 국가필름액은 EVA를 바로 써가지고 병화되지 않은 EVA를 써가지고 어디션을 좁히는 그런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 주목해야 될 게 3M 같은 경우는 LCD에서도 D100% 10년 이상 특허로 해가지고 굉장히 경험이 되었습니다. 똑같이 그런 필름 연관 기술이 있기 때문에 아까 조양계처럼 하기도 다른 연관 기술이 있어가지고 폴리실리콘 나트륨이 나왔듯이 이 수액 같은 경우는 필름 기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옛날 LCD에서 바로 솔라셀로 직접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소재로서는 이제 공인제라는 것은 일기출입구나 하면 물어보기라는 건데 보통은 국지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구성제품을 사용하는데 이것도 요즘에는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하나 패널제로는 그동안 알루미늄을 사용하는데 주변에서 이것도 수지로 대체할 수 있는 가를 좀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수십 년간의 시대성이 요구되는 항목으로서 추가열과 그 다음에 반사 방지 특성이 매우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광 특수제와 그리고 필름 쪽에 대해서 필름과 공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 마지막으로 좀 소개해 드릴 게 이 뷰폰과 수제는 폭탄 시스템 솔루션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1세대 결정계 실리콘이고 이것은 2세대 단말인데, 뷰폰에서는 필름, 백시트, 공기제, 그리고 공인제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하고 있고, 수제도 그동안의 필름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폭탄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저희가 솔라셀 들어올 때 평기 베이스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평기 베이스로 들어올 때 바로 이러한 시스템을 지정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후반 업체가 들어가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을 아까 수직계와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다는 안 하더라도 적어도 전문적인 그런 분야에서는 이렇게 듀포이나 TM처럼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춰야 되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소재와 공정과 기계를 다 같이 개발을 해야지 그것을 하나만 가가지고는 시스템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게 정리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원천 소재를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올해 10월 1일부터 또 정부에서 발전차의 등급이 약 3메가와트 이상 기준을 보면 약 30%가 상향이 됐습니다. 물론 지난 8월 달에 정부에서 다시 태양광 쪽으로 발전시킬 수 있겠다 해서 정책이 바뀔 수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도 보면은 이 그 발전 차액 기금이 보조가 끊어진 다음부터 솔라셀의 사용량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달에 후쿠다 정부에서 2030년까지 새로운 첨가제를 발표하면서 아마도 저는 다시 그것이 보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앞으로 지어지는 공공건물의 80%를 솔라셀로 만들지 않으면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언제나 일본에 비해서 저희가 한 세대 늦어지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샤프의 경우에는 1세대 결정기에서 그들의 빼앗고서 지금 2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1세대 결과를 위한 상황을 중요한데 2세대 상황을 빨리 뜨고 그쪽으로 집중을 해가지고 2020년, 15년 이후에 20년 되면은 저희가 명제상과하게 모든 소재와 공정과